이사님 이번에 그 매도자분 가계약금 받았다고 연락받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 가계약금 받았는데 더 좋은 조건을 제안받으셔서 고민이 너무 많으셔 지금. 뭐 이런 경우 그러면은 매도자는 가계약금을 반환하면 되나요? 보통은 어려운데 요건이 있어. 우선은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나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뉴스 기사가 나온 걸 좀 보면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반환 이런 경우라면 가능하다라는 기사입니다. 부동산 전월세 혹은 매매할 때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계약 체결 전에 좀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계약금을 걸어놓는다고 표현을 하죠. 이후 본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문제될 게 없는데 사실 여러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고 싶은 경우가 문제가 돼요, 결국에. 그래서 이럴 때 가계약금, 매도인은 보통 배액 배상, 매수인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가계약 좀 주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 한번 해봐 주시죠. 가계약의 주요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조금 확인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사이에서 의사 합치가 있었을 것이 요구되는데요. 뭐 해당 사항들로는 뭐 매매 목적물, 구체적으로 토지, 건물 등 모든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 지급 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 일정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제나 반환 조건, 뭐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가계약금을 넣을 때 본계약을 언제 할지 그 다음에 뭐 잔금을 언제 할지는 확실히 가계약 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대략 몇 월경 뭐 이렇게까지 쓰는 것까지는 괜찮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잔금 일정은 25년 3월 내로 뭐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가계약, 구두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주요 사항에 대해서 좀 합의가 서로 있었다면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상미 팀장님이 지금 포인트로 집어주신 목적물 그리고 대금 지급 방법 이런 부분이 합의가 있었고 합치가 됐다면 매매계약은 성립합니다. 즉 계약의 성립은 의사의 합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매매 목적물이나 매매 대금 등의 중요사항을 합의하지 않고 뭐 지급한 경우 아니면 뭐 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등의 뭐 이러한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가계약을 어떨 때 진행을 하죠, 저희는? 소위 말하는 A급, 인기 있는 매물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가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나 혹은 뭐 본계약이 바로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매도자, 매수자 사정에 의해서 뭐 바로 본계약을 못하는 경우 뭐 해외 출장 등이 있겠죠. 이런 경우 가계약을 좀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물건을 선점할 때 그리고 본계약을 바로 할 수 있는 여의치 않는 상황일 때 가계약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건데 근데 그렇게 먼저 선정하려고 가계약으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현업에서 가계약 진행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현업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이 겪는 경험인데 이제 매도자, 매수자 이제 조건 협의를 다 해서 맞춰놓고 이제 본계약 일정을 잡고 있으면 꼭 매도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진짜 많아요. 이제 다른 부동산에서 매매 금액을 더 주겠다고, 더 주고 계약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런 때가 매수자분이죠. 매수자분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매수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로 듣고 전달을 했는데 빨리 사야 된다라고 푸시한다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영업 멘트로 오인할 수도 있고 상당히 전달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 실질적으로 매매 금액을 더 받고 계약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이제 다른 중개인들이 이제 물건을 확보하고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정직하게 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그런 부동산이 있어요? 많더라고요. 없어요. 아니에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자, 그렇다면 가계약, 이 가계약에 대한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매물 확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우선순위를 선점한다는 장점이 있고 계약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 본계약 시 거래를 보다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 명시가 미흡할 경우에는 분쟁의 원인이 되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계약 체결이 실패가 될 시에는 가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이 있죠. 지금 뭐 가계약금을 받고 본계약 체결의 실패를 말씀하신 거는 아까 처음에 언급해드린 이제 변심이라든가 더 좋은 조건을 받았을 때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을 이제 특약으로 조금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 특약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상환을 하고
매수인은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그 문구를 좀 가계약 문구에도 첨부를 하는 게 더 확실한 조건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때도 있어요.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본계약 날짜로 왔어요. 근데 매도자가 알려준 정보랑 달라요. 그럴 때 저희는 어떤 조치를 하고 본계약 때 어떻게 원만한 협상을 하는지. 뭐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상속받은 물건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꼼꼼히 체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면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조금 보여주실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냥 구두로 불러준 내용이 맞으니까 그냥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계약에 오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총 임대료가 월 40만 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코로나 때 깎아줬다고. 임대차 계약서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알고 있었어요. 임대료가 낮은 금액을 알려준 거를. 근데 너무 팔고 싶다 보니까 그걸 이제 속이고 자리에서 이제 금액을 좀 깎아줄 테니까 해달라. 그 악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안 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구두로만 알려주고 그걸 믿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임대차 계약서를 원본을 안 주시는 경우는 매매가 되기 전에 임차인들마다 임대료가 다른 거를 공개되는 걸 원치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 본계약을 와서 조건이 다르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나 다른 조건으로 보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계약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본계약으로 바로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상민 팀장님은 일을 볼 때 가계약 쪽으로 먼저 많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본계약으로 하시는 스타일인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자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물건이 정말 적합하면 가계약을 조금 먼저 똑부러지 하자고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사님은 조금 어떻게 좀 하시나요? 가계약보다는 본계약으로 제안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실제 흐름은 그렇지 않음에도 가계약금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푸시한다는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본계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놓친 물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있는데 본계약으로 하는 거가 물건 선점은 당연히 우선순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인데 가계약은 그 조건 그대로 가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본계약을 선호하는 거는 그래도 제가 매수 담당이라면 계약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협상을 해서 좋은 조건으로 매입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본계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가계약금 반환의 요건이 되려면 매매 목적물, 구체적인 명시, 그리고 대금 지급 조건, 그다음에 매도자, 매수자,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야지 가계약금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포인트로 잡아드린 매매 목적물, 대금 지급 조건, 인적사항 등 빠진 부분이 있다면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주장하셔서 손해보고 피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사 통해서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